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임춘택 교수님 아래에서 정점 채공형 유선 무인 비행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김범태, 김태규, 황인환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조교 선생님께서는 정소경 조교 선생님께서 저희를 맡아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초반에 연구 계획 발표 때 세웠던 그런 연구 목표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 주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일단 첫째는 이제 보빈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케이블 회수 방안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유선무인 비행체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 장치 중에서 렉티파이어와 트랜스포머를 직접 제작 후 연결을 하여 TUAV를 한번 비행을 해보는 것이 저희의 주요 연구 주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 계획 발표 때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구 주제와 같이 이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DC 모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블 회수 역할을 하고,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와 렉티파이어는 전력 변환 장치로서 이 유선무인 비행체에 알맞는 전력을 공급시킬 수 있도록 이제 전력을 변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난 2주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 보빈에 케이블을 감을 때 DC 모터를 쓴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연구 목표를 경량화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줄다에 있는 스파이럴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 모터의 무게도 줄이고, 이제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냥 케이블이 한 번에 감기니까 장력 조절 장치의 무게도 빼주게 되어서 경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이제 저희가 직접 케이블을 연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게 될 영상은 이제 케이블이 감기는 영상을 0.5배속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약 7m짜리 이제 케이블이어서 잘 감기지만, 저희가 이제 100m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m를 감게 되면은 스프링이 이제 1kg 이상이 되는 스프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 비행체의 경우는 최대 700g 정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줄자 타입은 이제 조금 연구를 하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다시 DC 모터를 사용해서 DC 모터로 보빈을 회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이 저희가 직접 이 보빈을 제작을 해서 케이블을 감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빈에 이용될 장력 조절 장치로는 이제 케이블이 팽팽하게 감겨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케이블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장력 조절 장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맨 왼쪽에 보이는 롤러 형식도 있고, 가운데 낚싯대 형식, 그리고 이제 스펀지를 연결해서 직접 마찰력을 주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가볍고 또 제작하기도 편한 이런 스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스펀지를 직접 연결해서 장력을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TUAV에 총 3개의 전력 변환 장치를 케이블에 연결했는데요. 지상에 이제 이런 인버터라는 장치를 지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 인버터는 DC 전력을 AC 전력으로 변환을 시켜주는데요. 이때 변환시킬 때 고주파 고전압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유가, 이제 이 다음에 케이블 후에 연결되는 것은 변압기인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고주파의 전력이 와야지 경량화를 시킬 수 있고, 이제 P는 VI에서
여기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전류가 낮아지게 되는데 전류가 낮으면 이제 그만큼 케이블이 얇아져서 경량화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제 저희는 이 인버터를 이용해서 고전압으로 바꿔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한 것은 이제 흔히 변압기라고 부르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이제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H 전력을 입력받아서 H 전력을 다시 출력을 하는데요. 이때 전압과 전류를 다르게 바꿔줍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하게 된 것은 이제 고전압의 전력을 받아서 그 비행체 적정 전압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1차 코일에 총 33번 코일을 감고 2차 코일에는 3번을 감아서 저희는 원래 고전압 저전류였던 그런 전력을 저전압 고전류로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것은 이제 정육이라고 불리는 렉티파이어입니다. 이 렉티파이어의 역할은 이제 교류 전력이었던 것을 다시 직류 전력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 렉티파이어의 회로 또한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한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AC 전력이 어떻게 DC 전력으로 바뀌나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원래 이 회로에서 이 오른쪽 같은 저항 같은 경우를 연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위상을 보게 되면은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AC 전력이 이 아래 음의 방향이 그냥 양의 방향으로 뒤집히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 같은 경우는 콘덴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혀진 것을 다시 직선형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직선형의 DC 전력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케이블 회수 장치와 그 여러 가지 전력 변환 장치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유선무인 비행체에 직접 연결해서 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이 이제 실제 비행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조금 앞으로 쏠리는 것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런 케이블 회수 장치에서 무게중심을 잘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행하는데 조금 불안정해졌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비행을 하게 됐는데 실내에서는 이렇게 위험하니까 별로 이 영상에서는 높이 못 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성이 별로 없으니까 더 높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게 되면서 어떤 점이 문제였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 무게중심이 이제 불안정해서 이 비행체가 날 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불안정한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케이블 회수 장치를 다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내부 부품의 무게를 조금 다르게 바꿔서 무게중심의 위치를 바꿔주면은 이제 실내에서도 안정하게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비행체가 다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케이블 회수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그 회수 장치가 커져서 다리를 빼고 그 아래에 바로 회수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희 나중에 케이블 회수 장치 같은 것을 더욱더 조그맣게 줄이면은 원래 있었던 다리도 달고 그에 따라서 뭐 착륙하는데도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